네, 자 이제 해외 증시 포인트 그리고 국내 야간 선물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수급에서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의 필승 매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한 교수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체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시장 분위기. 자 어제 지수 급락한 하루 만에 이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수급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다시 지수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반등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좀 더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뉴욕 증시를 비롯한 주변 여건들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뭐 닷새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은 이런 모습이고요. 미국 뉴욕 증시의 약세 조정과 더불어서 야간 선물 지수도 조금 밀렸습니다. 0.20포인트 하락하면서 263.40포인트 소폭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급 동향인데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었죠.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어제 7,266계약 정도 대규모 순매수 반전하면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돌려놓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 수급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미국 뉴욕 증시는 박스권의 이제 혼조 가능성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었고, 또 그런 가운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컸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 좀 소폭 밀렸었는데요. 어제 밀렸던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경제대표가 발표가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리 장세가 연출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지, 당초 예상대로 박스권 장세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9일이겠죠. 1분기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1분기 성장률 자체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예상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2분기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자, 미국 증시는 다소간에 쉬어가는 이런 수업이 나오다가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먼저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역시 어제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도 막판에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모습인데, 2000선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특별한 호재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오는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라든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소한 중국에서는 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큰 악재보다는 점진적으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한 호재보다는 점진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보시 바라고요. 자, 미국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에 더불어서 이제 야간 선물이 좀 밀렸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야간 선물 지수에서 620계약 정도 매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그게 밀리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을 좀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는 아직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쉬어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정규 시장에서 야간 선물 지수의 밴드를 일단 예측을 좀 해보게 되면요. 어제도 야간 선물 지수는 제가 장대 음봉을 감싸 안을 정도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야간 선물지수의 반등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었죠. 오늘도 전체적인 오늘 정규시장의 선물지수의 밴드는 대체적으로 262.50포인트에서 264포인트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그 밴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강보합과 약보합선의 혼주 장세가 나오다가 막판에 플러스권의 반등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보다는 대체적으로 강보합선에서 혼주 장세가 나오면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선물 지수의 흐름에 정규 시장의 선물 시장의 지수 밴드에 따라서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는 매수하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수급 동향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저께 6,157계약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왔다가 어제는 무려 7,266계약의 대규모 선물 매수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말씀드렸었죠. 6,100계약의 대규모 선물 매도를 냈을 때 외국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일시적으로 시장을 흔들어대면서 외국인들은 자기네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달성한 이런 상태입니다. 흔들어대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이런 형태가 지금 외국인 주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래소 시장,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12일째 순매수가 나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3일 만에 257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수급이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떠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일단 추세적으로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대규모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강도는 다소 약화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대체로 오늘 강박과 약보수는 혼주장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반등 분위기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이제 수급 매수세,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은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략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의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다시 이제 2,000선 회복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5일선과 10일 평균선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종합주가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중에 올라갈 때는 추경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장중에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도 무리가 없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2일째 연속 순매수가 진행된 만큼 지금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전업종에 걸친 매수가 들어왔죠. 아직까지는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시고 수급 동향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저가는 전략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종목군들은 아직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역시 실적 호전과 업황 호전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 호전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 호전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자,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어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고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좋아졌던 만큼 앞으로 2분기 내년 3분기까지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겠죠. 때문에 같은 조선주라도 제가 여러분께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 해양 조금 더 두 종목에만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현대미포조선의 대장주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어떤 5일선과 11선 중심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단기 관점보다는 역시 하반기를 보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긴 호흡을 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끌고 가는 이런 관점의 대응력은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여러분께 한번 또 언급드렸습니다만 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어제 그저께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어제 다시 장대 한번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와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이고 하반기 전체적인 증권시장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세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태고 지수의 전망 자체가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만큼 확실한 주도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시장을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시고 중장기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좀 보여줄 종목들이 지금 한진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닥권 종목은 아니고요. 한진칼이 이제 중간 바닥을 가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바로 이런 한진칼 같은 종목들이 하반기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자, 대한항공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된 종목인데 지금 현재 칼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그런 어떤 대표적인 우량 자회사를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러한 우량 자회사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한진칼은 수급적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성장제로 바탕으로 완만하게 꾸준하게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진칼처럼 이제 중간 바닥을 가지고 수급이 살아난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종목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자,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제가 여러분께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접근 전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이 현대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죠. 이런 가운데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들도 어제 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살아났죠. 일단 현대로템은 일단 26,400원 정도면 주가가 거의 바닥은 쳤다라는 게 이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터닝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질 종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동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규모 교체 수요가 교체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대로템의 실적 개선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26,500원 정도 대바라고 찍은 만큼 쫓아가진 않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물량을 좀 매집을 해가면서 끌고 가는 이런 관점의 대응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뭐 크게 보지 말고 너무 이제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반기를 보시고 지금부터 시장 자체가 전지적으로 살아나고는 만큼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갈 수 있는 종목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팁은 실적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 또 수급이 살아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펼치면은 뭐 승산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니까 자,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규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셨던 현대미포조선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업종불문에서 하반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해라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1분기에는 조금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2분기부터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가져갈 만한 하진칼 그리고 현대로템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교수의 필승매매였습니다.